오늘 여사제 타프티 또 계속 강독 나가도록 할게요. 여사제 타프티 오늘은 페이지 20페이지고요. 제목은 현실로의 첫 외출입니다. 계속 지난 시간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뭐 그렇게 큰 건 없어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니까요.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제목 자체가 외출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외출이 첫 외출이에요. 야, 여러분, 첫 외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고 컸는데 처음으로 바깥에 나가. 첫 외출. 예, 강아지를 기르다가 이제 좀 자라서 바깥으로 처음 나가. 첫 외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었는데 입원 후에 퇴원이야. 입원 후 첫 외출.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첫 외출. 군대 가시는 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첫 외출. 첫 휴가. 예, 첫 외박. 예, 기분이 아주 째집니다. 예, 뭔가 이 처음이 주는 이 기분. 예, 근데 그게 이 외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바깥의 세상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야. 야, 그럼 이 첫 외출이라는 것은 기분이 째지죠. 첫 여행. 예,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 막 이런 거. 기분이 얼마나 들뜹니까? 첫 소풍. 예, 예, 뭐든지 이 첫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첫 출소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출소가 이제 뭐, 어쨌든, 교도소에 계셨던 분들이야 기분이 좋은 일이겠지만, 예, 첫 출소. 예, 들어가질 말아야죠, 거기는. 예. 자, 아무튼, 현실로의 첫 외출. 꿈 같은 세상, 꿈속으로의 산책이었죠, 지난 시간이. 예, 그런데 이제 그 꿈속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현실. 예, 뭐냐, 우리가 이제 깨어난 상태로 진짜 현실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나가보자.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로의 첫 외출을 하는 겁니다. 이 첫 외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여기에 점유돼도 안 되고 여기에 점유돼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는데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깨어남이라는 것은 이것에 점유되지 않고 여기도 점유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내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이 있다는 거, 바라본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 거. 예, 일종의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게 깨어난 상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연장선상이죠. 계속 어떤 구독자분이 운동하면서 제 라이브를 듣고 있었는데 운동은 운동대로 잘 되고 라이브대로 귀에 잘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이제 외부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내부 스크린에도 접속이 돼 있으면서 이것이 조율이 잘 되는 상태. 이거 멀티태스킹 한다 그러죠.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랑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의 개념은 내가 뭐 하는지 알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은 이제 외부 스크린을 여러 개, 우리 컴퓨터도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증권가 계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막 3개씩 이렇게 펼쳐놓고 하잖아요. 키보드 하나에.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외부 스크린이 여러분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현실로의 첫 외출인데 오늘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제목풀이를 해야 돼요. 제목풀이. 현실로의 첫 외출인데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 다운머리 활성화의 알고리즘에도 들어가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 자신이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나의 현실이 보인다. 두 가지.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현실로의 첫 외출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나 자신과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통제할 수 있다. 나 자신과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외출, 현실 안에서 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영화, 필름 같은 현실. 예? 영화, 필름 같은 현실. 우리의 현실은 하나의 영화 필름. 이것은
트랜서핑 1.0 개념으로 하나의 인생 트랙. 하나의 인생 트랙. 그리고 이 각각이 하나의 섹터, 여러 개 이제 섹터라고 그래요, 섹터. 예. 섹터. 여러 무대 장치, 장면들이 막 있어, 여기에. 여러 무대 장치, 장면들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인생 트랙은, 하나의 인생 트랙은 하나의 영화 필름과도 같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장면들이 뭐예요? 시나리오다. 이 영화 필름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시나리오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죠. 영화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다?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된다. 영화를 바꾸려면, 인생 트랙을 바꾸려면 영화 필름을 바꿔야지 이 안에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 그거는 이 안에 무대장치, 각각의 섹터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상들을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 그럼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예. 다 완성됐어. 이 영화는 다 완성이 됐어. 물론 이제 시나리오 작가와 협의하면서 약간의 수정은 되겠지만 더 글로리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는 시나리오가 큰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흘러가는 이 영화 필름에서 갑자기 미스터 빈 시나리오를 들이대고 그거를 요구를 해. 그래야만 한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안 되죠. 예. 안 돼. 왜냐하면 그 역할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해.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길 뛰쳐나가야지. 새로운 영화 필름을 선택하든가 그걸 끼워 넣기를 해야 돼. 이게 타프티의 개념이고 트랜서핑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오늘 말하는 현실로의 첫 외출은 뭐냐면은 이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예, 새로운 필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현실,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처한 현실,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현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얘기해요. 그 현실로 외출을 하는데 왜 첫 외출이냐?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에서 부여된 역할, 대사, 심지어 감정까지도, 예, 왜 우는지도 몰라. 왜 울어야 돼, 남들 울면. 예, 감정까지도, 행동,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맡은 배역에 충실했어요. 하나의 의심도 없이. 마치 이게 영화 필름이고 시나리오가 나에게 부여됐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배역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첫 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꿈속에서의 산책을 한 다음에 이제 현실로의 첫 외출을 하려면 그 깨어난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이제.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것을 바깥에서 조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아,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나의 팔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그러기만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수한 필름, 이제 이거 가능태라고도 할 수 있죠. 무수한 필름, 무수한 시나리오 속에 이 인생 트랙, 이 영화 필름 안에 내가 들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네. 아, 그렇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나의 인생 시나리오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내 바꿀 수 없는 팔자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먼발치에서. 어떻게 먼발치에서 가능했어요? 외부 스크린에서 나오고 내부 스크린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어, 스크린에서. 나와서 본 거야. 나와서 나를 봤어. 그랬더니 여기 내가 있네. 그리고 깨달았어. 그리고 이걸 인식한 상태로 다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이제 반딧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의식의 중심부를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고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 거고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고 동시에 그걸 인식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은 필름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은 바뀌지 않아. 역할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그 역할을 하되 이제는 내가 깨어났어. 그래서 그 첫 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출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단해요. 오늘도 4페이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진짜로
감각적으로 조금씩 깨달아 나가고 인식을 하고 체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는 대신해 줄 수 없다. 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 아, 이런 거구나. 깨닫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 현실 필름 속에 들어가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걸 이제 느끼셔야 돼. 느끼셔야 돼. 예. 나왔다, 들어갔다. 예.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펜듈럼 안에 있지만 휘둘리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심지어 펜듈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기꺼이. 예. 전문 배역 맡은 전문 연기자들은 기꺼이 악역을 해주죠. 아, 나 도저히 못해요. 내가 왜 이걸 해요? 그게 아니야. 해줘요. 왜? 이거는 필름 속의 하나의 배역일 뿐이니까. 예. 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필름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자,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예,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타프티 내용은.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 얘기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1페이지. 너희는 너희가 등장인물로서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어느 영화에 연결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등장인물로. 영화죠? 그 안에 시나리오가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천지차이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특히 이 타프티 영화 필름 얘기할 때는 이게 도움이 돼요. 트루먼 쇼. 짐 캐리가 등장한 주인공으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예.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하다. 예, 그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트루먼 쇼에서 그 영화가 상영될 당시에는 미래에 있을 법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현실에서는 있지 않는 얘기를 한 건데 요즘에 이제 그게 현실이죠. 예. 지상파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한번 보세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매트릭스도 말할 것도 없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21페이지 계속 읽을게요. 중간 쪽에.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너희는 영화 속에 있으며 시나리오의 흐름에 휩쓸려 다닌다는 것이다. 너희는 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다. 예, 이 말을 좀 음미하셔야 돼요. 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고 살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고 휩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정신줄 놓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예. 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은 예.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고 자신을 통제할 때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부 의도로 투쟁하든가 아니면 계속 파도에 휩쓸려서 물 먹고 지치고 구르고 이런다든가. 2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마지막 줄 두 번째, 너희 주변에 있는 잠든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너희는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볼 수 있으며 예, 여기서 너희는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본다. 계속 이거예요. 예, 자신을 보고 현실이 보인다. 계속 읽을게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했겠지만 말이다. 그것이 너희의 자기 자신과 현실을 통제하는 첫 단계로의 첫 외출이다. 예, 우리의 첫 외출은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여. 예, 외부 스크린이라는 것이 보이고 내부 스크린이었다는 것이 보여. 그럼 이제 중간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상당히. 그 상태로 예, 딴 세상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여전히 살아왔던 그 현실로 들어가.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해. 이게 다 펜듈럼이고 이게 다 영화 시나리오의 흐름이구나. 아,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22페이지 밑에 단락. 꿈속의 마네킹에게 다가가 너는 누구니?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 마네킹은 대답을 피하려고 하거나 시나리오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는 나야 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자아가 없으니 말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는 누구니? 나는 나야. 예. 나는 나야. 너는 누구니? 나는 나야. 예. 이제 자각문 꾸시는 분 있죠. 우리 구독자분 중에. 예.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예, 그분은 요것을 실천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꿈속에서. 예. 이 얘기죠. 예, 꿈속에서
자각몽을 꾸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자각몽을 꾸니까 꿈속에 있는 나를 이제 딱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물어봐. 예, 이제 마네킹이라고 표현을 했죠. 너 누구야? 그랬더니 말을 못해. 왜냐? 꿈속에서 우리 잠들어 있단 말이죠. 예, 꿈속에선 우리가 자의식이 없단 말이죠. 선택권이 없단 말이죠. 자각몽이 아닌 이상. 그래서 꿈은 내 뜻과 상관없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꿈은. 근데 눈뜬 현실도 똑같다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맘대로 흘러가는 그 현실에 내가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의식이 죽어있는 상태. 시나리오의 배역에 그냥 맡겨진 상태. 한마디로 너는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나야라는 말을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느 기업의 무슨 실장, 부장, 팀장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MBTI조차도 여기에 갇히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거죠. 예? 나는 INTP예요. 예, 딱 갇혀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규정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나야. 얼마나 깔끔해. 덧붙일 게 없어. 여기에 뭔가 덧붙여진 모든 것은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에게 부여한 거다. 역할을. 예. 거기에 붙잡혀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건 부모님이 원한 거였는데, 이건 회사가 원한 거였는데, 이런 생각조차 안 해, 사실은. 그런 질문이라도 하면은, 뭔가 반짝반짝 이제 빛이 나기 직전인데, 그런 질문조차 하질 않아. 열심히 살아. 예. 잠든 채로. 나는 나야 이 말 하기가 힘들어요. 예. 물어보면 넌 누구니? 그러면 화려하게 막 얘기를 해야 돼. 화려하게. 예. 저는요 왕년에 이랬고요. 이렇게 수석 입학 졸업 그리고 내가 연봉 얼마나 벌고요. 지금 막 할 얘기가 많아. 정작 그거 다 벗겨내면은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나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왜? 껍데기가 곧 자신이거든요. 그 껍데기를 벗어내면은 겁나는 거야. 껍데기 벗겨내면은 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야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저는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명함에 이름 석자 남기고 다 지운 다음에 그게 진짜 나라고. 그것만 가지고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나를 소개할 것 같으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속을 얘기하고 예. 그 무소속에 대한 불안감, 그거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도 얘기했죠. 소속 욕구라는 게 있다고. 예. 근데 그게 자꾸 심하면 그 펜듈럼이 길들여지기 쉬운 거예요. 예. 나를 잃어버려야 안심하는 거죠. 나를 잃고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 머물 때 안정을 찾는 사람들. 트랜스퍼핑 개념에서는 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하면 말이죠.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자신을. 알고 하면은 상관없어. 그럼 이제 현실로의 외출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르고 그걸 자랑해? 잘난 것 같죠? 나는 나야란 말 못한다니까요. 나는 나지 그냥 너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뭘 잘 보일 게 뭐가 있고 못 보일 게 뭐가 있고 포장할 게 뭐가 있고 굉장한 거예요. 이거 나는 나.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음미할 대목이라는 거죠. 너는 누구니? 나는 나야. 23페이지 중간 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의지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모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나는 나다. 어떤 시나리오에 휘둘리더라도 나는 나다. 이것만은 변치 않는다.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정신줄을 놓지 말자. 그러면 환경의 소용돌이는 나를 아무리 생채기내고 지나갈지라도 결국 나의 존재를 앗아가지는 못한다. 나를 잠들게 하지는 못한다. 결국 나는 그 깨어난 의식으로 또 다른 필름을 선택한다. 또 다른 인생 트랙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타프티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잘난 체 해요.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만으로 너희에겐 크나큰 영광이 아니냐 이 하찮은 것들아. 이 기회를 빌려 나를 감상하고 찬양하며 나를 흡족하게 해봐라. 나는 너희의 위대한 스승 타프티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에 뭐 위축된다? 그거는 내가 이제 막 애벌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애벌레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선택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타프티가 이렇게 말할 때 고맙다. 근데 잘났다. 됐다. 끝.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표현에 너무 심각하게 이런 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뭐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신도들이 될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것이다. 취약점의 역량.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외적 중요성 절대 높이지 마세요. 타프티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